부동산 자산관리 임종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4월이 시작됐는데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 잡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시점에서 가장 힘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4월이 되고요. 오늘 보니까 또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또 벚꽃 구경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송 오는 동안에도 차가 많이 막혔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은 또 그 벚꽃 구경과는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파시려는 분들은 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여러 분위기상 어떻게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또 살려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약간은 서로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상황에서 고민 많으실 텐데 전화 주시면 좀 더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절벽이란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 더 갈피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깊이 있는 조언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전략 맞는 방향인지 클리닉 상담 통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실거주도 하면서 시세 차익도 날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지역 뒤편에 3층 주택 5가구 정도의 매매가가 8억 원 정도인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우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신정동 재개발 지역 뒤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네네. 주소는 알고 계신가요? 네네. 예, 어떻게 될까요? 1205-4번이요. 1205-4호. 네, 신정동 1205-4호 주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역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아파트 살다가요, 예. 매도를 하고, 이제 조금 월세 나오는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목적이 네네. 분명하신데 전문가와 네네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사셨다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좀 옮겨 타보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네. 근데 여기 신정동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 그 동네를 좀 잘 알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조금 알고 있어서 그 앞에 바로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고 해서 네. 앞으로 네. 향후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네. 그쪽으로 많이 봤는데 재개발이 네. 되는지 아니면 좀 향후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도를 네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자, 지금 보신 데가요. 네네네. 여기 신정 내거리역 옆쪽으로 신정 뉴타운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같이 진행하는 재정비 촉진지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를 사셨다가 이사를 하시고 이제 월세도 받으시면서 거주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하신 데는 규모가 땅이 몇 평이나 되나요? 43평 정도 돼요. 43평 정도 되시고요. 네네. 아까 5가구 정도 돼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거기서 거주도 가능하세요? 네. 이게 매매가 얼마 정도 하던가요? 8억 정도 해요. 8억. 자, 지금 보면 평당 2천만 원이 안 되네요. 네네. 그렇죠. 자, 네. 좀 전에 목적이 월세라고 얘기하셨어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어머니가 보신 거는 이 포함된 지역 자체가 다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재개발 지역에서는 나중에 이 집이 네.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월세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나중에 바뀌게 되면은 이 월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재개발 지역에서요, 많은 분들이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같은 빌라를 많이 매입을 하세요. 네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이거 매입하시는데 8억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물론 전세라든가 다른 걸 활용해서 가시면 8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빌라 다세대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목적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최소의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려고 해서 다세대 주택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는 목적이 뭐예요? 월세라면서요. 네.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셨다가 재개발이 되면 월세는 그다음부터 절대 못 받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큰 평수를 받으려고 내가 큰 땅을 43평이라는 큰 땅을 매입해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큰 평수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네. 네. 작은 평수 더 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평수의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네. 네.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목적이 월세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아파트를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곳이에요. 자, 네. 그렇다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43평이라는 땅을 8억씩이나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월세가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셔야겠죠.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야지만 여기에서 이주하는 세대들을 오히려 받아서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안에 포함된 데를 들어가시면은 사실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 면적이 50평 좀 넘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평당가로 따지면은 평수가 클수록 평당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재개발 바깥에 있는 게 더 비싸요, 오히려. 네. 그 이유는 바깥에 있는 거는 실제로 집을 짓거나 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 네. 안에 있는 거는 월세를 받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어차피 네. 바뀔 거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하는 거 반대 의견 드려야 돼요. 만약에 월세를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도 받는 걸 찾는다 그러면 네. 재개발 지역이 아닌 역세권 주변 있잖아요. 네. 네. 월세 잘 받는. 어머니가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친정내거리역도 가깝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월세밖에 괜찮겠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목적이 월세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로 바뀌기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라는 걸 상상하면서 들어가야 될 동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건 안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유 궁금하실 때 또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자, 대표님 지금 재개발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재개발 지역 오래된 곳을 보면 뭐 원빌라 이런 용어도 있고 전원다세대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개념을 몰라서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이제 아파트로 바뀔 만한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큰 평수를 갖고 있어도 조합원은 한 사람이고 또 작은 걸 갖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 사다 보면 빌라 다세대를 사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다가구 주택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평당 가격이 낮았어요. 네. 다세대는 높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원래는 그 건물에 소유권자가 한 명이었다가 좀 전에 다섯 가구가 있었다는 것처럼 다섯 명의 소유자로 바뀌어버려요. 아, 쪼개서 이렇게 쪼개진 거죠. 가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그 사업 구역 내에서는 조합원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네. 하지만 이 다가구를 갖고 있던 사람은 다세대로 쪼개지면서 사업성은 더 좋아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전환다세대는 분양을 받을 때 작은 면적밖에 못 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면적 59제곱미터 미만 쪽으로 갖고 있으면 다세대 조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환 다세대라는 것은 기존의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바뀐 거고요. 네. 원빌라라는 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빌라로 태어난 아이들을 원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원빌라하고 전환 다세대는 좀 구분하고 사셔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면 대충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매입하실 때 부동산의 말만 믿지 마시고 건축물 대장도 한번 띄워봐서 이 빌라가 원래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건축물 대장 꼭 떼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도움되는 정보까지